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의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린다는 인사 드리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500명 구독자를 드디어 돌파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앞으로도 꾸준히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계속 좀 좋은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데드라인, 논문 쓰는 데드라인에 많이 쫓겨가지고, 그리고 가르치는 과목도 지금 2과목을 가르치는데, 비디오들 만들고 막 이러느라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논문 그 R&R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학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프레셔가 많지 않습니까? 공동 저자분들 지금 보실 텐데, 죄송합니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셀러브레이트 하는 이유는요, 500명도 있지만 몇 가지가 겹쳐서 그렇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는요, 오늘 유러피언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저널에서 저한테 노티스가 왔습니다. Top cited articles over the last 2 years. Right? 지난 2년 동안에 유러피언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그 저널에서요. 그죠? 이 뭡니까? 가장 제 논문이 사이트가 많이 됐다고 셀러브레이트 해줬습니다. 감사하죠? 예,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이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도 이 저널에서 받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이제 사이테이션도 2년치로 쳤을 때도 가장 많았다. 뭐냐? 하는 그런 그 질문도 하시겠지만은 이 페이셜 마스큘리니티에 대한 논문, 그것이 가장 사이트가 많이 됐다고 축하한다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터 교수님한테 우리 존 두카스 교수님한테 정말 거듭거듭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그거 관련해서 또 광고할 게 하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냐 하면은 이 페이셜 마스큘리니티를 여러분들 직접 그냥 사진 하나만 업로드 시켜가지고 땅 하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페이셜 위스 투 하이트 레이쇼는 얼만큼 될까? 내가 얼마나 마스큘린해 보이는 사람인가? 얼마나 마스큘린한 사람인가? 라는 건데요. 그냥 핸드폰으로 셀카 찍어가지고 바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www.fwhrmeasuring.com 하시면 됩니다. 네, 가시면 요게 이제 제 RA들이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그러고 저랑 같이, 그죠? 여기에 브라우즈를 누르세요. 그러고서 클릭 한번, 그 폴더에 찾아가십시오. 가셔서 더블 클릭 하시고서 업로드 누르세요. 그러면은 짜잔 하고 나옵니다. 그죠? 원본 사진, 그 다음에 측정한 결과 해가지고, 측정할 때 68개의 랜드마크를 찍는다 그랬죠? 이거 그 얼굴 인식 AI 그냥 파이썬 코드로 쫙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거기서 지정된 점이 있어요. 요 지점, 저 지점. 그 다음에 요게 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이 위아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 크다고 놀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얼굴 작아도 납작하면은 엄청 매스큘린한 겁니다.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런 분은. 예, 이거는 뭐냐면은 요 두 지점 있죠. 네, 요 가운데 요 두 지점의 중점하고 입술 요 끝에 지점하고 그거의 길이입니다. 네, 이제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의 비율을 보니까 앤디킴은 1.67 나옵니다. 자, 이것이 매스큘린한지 아닌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웹사이트에 업로드한 사진이 업로드된 게 한 1800개 정도 된다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몇 정도 나왔었는지 그 디스트리뷰션이 저희가 쫙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1521등, 저는 80%타일 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페미닌, 여성스러운 얼굴이란 뜻입니다. 이게 김 교수 살쪘던데 너 뭐 매스큘린 아니었어? 넓은 거 아니었어? 얼굴도 크던데? 아닙니다. 예, 참고로 제 머리가 큽니다. 보시면은 제 머리 큰 거 인정해야 돼요. 예, 이거 군대 가서 고생을 했는데 맞는 모자가 없었어. 전투모가 없어가지고, 전투모 없으면 면제시켜주면 좋을 텐데 안 시킵니다. 그러고서는 전투모 2개를 이어 붙여가지고 썼을 정도로 제 머리가 큽니다. 맞는 모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얼굴 요 폭은요 좁습니다. 제가 아시겠어요? 여성형이라고 이게 예, 이 숫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게 100 중에서 꽁다리의 20%인 거예요. 그죠? 80등인 거예요. 100등 중에 80등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리스크 테이킹을
잘 못하는 스타일. 그죠? 간이 콩할 만한. 저는 교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연구자가 맞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거에 연구자로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장 매스큘린한 리스크 테이커들은 여기서 등수로 first 1%타일로 나오게 됩니다. 마윈 같은, 그죠? 잭마, 알리바바 CEO 같은 분들 1등 나옵니다. 마이크 타이슨 같은 분들. 이 숫자가 여기서 1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숫자 높게 나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 폭 나누기 높이기 때문에. 자, 그러고선 이 그림도 점으로 찍는 거, 박스로 하는 거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박스로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건 무조건 수평으로 이렇게 박스를 그리도록만 저희들이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얼굴 갸우뚱할 수도 있겠죠. 갸우뚱할 때는 랜드마크로 찍어가지고 그걸로 한 거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걸 진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거기에 맞춘 박스를 이렇게 수평하게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정확한 건 이거다. 숫자는 안 변해요. 요걸로 기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사이테이션 뭐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한국 CEO들, 그죠? 벤치마크가 뭐냐? 한국 CEO들 대비 저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1.674, 근데 한국 CEO들은 1.84. 엄청 저는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인 거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리스크 테이킹 하는 사람이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월스트리트 갔죠? 아니면 여의도에서 살든가, 그죠? 홍콩 가든가. 그게 업계에 있는 분과 학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에 웬만큼 나타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볼상이 인종별로 다른데 어떡하냐?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상장 기업, 대기업들이 많죠? 거기에 CEO들의 평균이 이 정도 되는데, 미국의 1500대 기업 CEO들의 평균은 1.87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AI로 지금 측정을 하면요. 자, 그래서 백인종들이 절대 다수 95%가 넘는다는 거, 미국 CEO들 경우는. 그래서 인종별로 이렇게 좀 다른 게 있다 하는 거. 골상이 다를 수밖에 없죠. 특히나 여러분들 의아해 하실 거가, 아니 어떻게 백인종이 얼굴 더 작지 않아요? 8등신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 크고, 그죠? 그러면 이 숫자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숫자는 얼굴의 절대적인 크기를 재는 게 아니라 뭐다? 비율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람들은 이 비율이 오히려 뭐랄까 서양 사람들 대비 쪽직한 편이다. 이게 크다. 이게 넓게 키는 작은 사람들이 서양 사람 대비 이게 벌어져 있으니까는 8등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서양 사람들은 이거가 좁으니까, 그리고 키는 키대로 크고, 그러니까 8등신이 될 수밖에. 그 차이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엔 요거 관련해서 제가 유로피언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 지금 탑사이드 페이퍼로 나왔지만은, 그거와 동시에 또 셀러브레이트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퍼블리시한 논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멜빈 티오라는 싱가포르의 국가대표 천재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하버드 경제학 박사학위를 3년 안에 끝내신 기록적인 분이에요. 예, 그리고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유니버시티의 대가인 교수님입니다. 이 양반이 얀 루라는 센트럴 플로리다, 유니버시티 오브 센트럴 플로리다에 있는 중국 교수님하고 같이 논문 써서 탑저널 JFQA에 얼마 전에 퍼블리시 된 논문. 뭐냐면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facial masculinity를 측정해 보니 그것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성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더라. 네, 제 논문은 뭐라 그랬어요? facial masculinity, masculine 할수록 dominance seeking, 뭔가 지배자적인 위치를 가려고 그러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테스토스테론 많은 그런 뿜어져 나오는 형님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야. 어딜 가든. 그러다 보니까는 CEO 차원에서 했을 때도 리스크 테이킹 뭐 질러 하는 걸 잘하는 거고, 어떻게 사람 나가서 만나는 것도 잘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좌우지간에 이런 형님이 돼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외형 성장을 너무 추구합니다. 그래서 M&A도 많이 추구하고요. 제 연구에서는요. M&A에 돈도 많이 쓰고 회수도 많고요. 그 다음에는 경영을 해도 차입 경영을 많이 합니다. 김우중 씨 있죠? 그죠? 차입 경영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식의 재무 구조를 많이 가져가서 회사의 주가 변동폭이 높다. 오르락 내리락 아주 그냥
완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의 주가의 패턴을 보인다 하는 걸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헤지펀드 매니저는 비슷한 그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고 나면 헤지펀드 매니저가 어떠한 특징을 보일까? 여기 결과가 나오는데 보면요, 매스큘린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이런 사람들 보시면은 그 펀드가 보면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크더라. MDD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게 팍 망할 때 팍 망한다는 거예요.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는 알파를 제대로 델리버 하느냐, 퍼포먼스가 오히려 안 좋더라 하는 겁니다. 너무 과욕을 부리다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susceptible to fire sales. 그러니까 fire sale, 그냥 급매물로 막 자산을 들고 있는 홀딩을 그냥 갖다 내놓는 거예요. 2주일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빌황의 패밀리 오피스 때문에 이 파이어 세일 해야 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걔네가?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것 때문에 뭘 했다? 블락딜을 해가지고 싼 값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주식을 싼 값에 확 팔아버렸다. 남들 더 손해보기 전에 빨리 치고 빠졌다. 그러죠? 누구 때문에? 빌황 때문에. 빌황의 관상은 어떨까? 빌황이 참고로 헤지펀드 매니저였다는 거 기억나시죠? 줄리안 로버트슨의 타이거 펀드, 거기에서 뭐 오른팔이었다 막 그러잖아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매스큘린할수록 실수를 많이 한다 하는 건데, marketing their funds more aggressively 나옵니다. 이 사람들 좋은 세일즈맨이라고 얘기했어요. 좋다기보다는 적극적인 세일즈맨이에요. 많은 교수님들이 저보고 조금 의심하세요. 내가 이게 발표를 조금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좀 쇼맨십도 있고 이러니까 너야말로 페이셜 매스큘리니티 높은 사람 아니겠니?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 양반들이 세일즈 하는 거에 비하면은 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양반들 저는 리서치 파인딩에 베이스해서 사이언티픽하게 리서치 파인딩에 베이스한 것만 얘기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없는 거를 있는 척하면서 팔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얼굴이 그냥 드러나요. 얼굴 표정부터도 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저는 뻥을 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분들은 뭐든지 다 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by exploiting their personal events that shape testosterone, namely marriage and fatherhood, 뭐 이런 인생 경력을 쭉 이 사람들이 다 빅데이터로 추적을 하는데,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페이셜 매스큘리니티에 나타나더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펀드 퍼포먼스에 다 나타나더라 하는 리서치를 퍼블리시 하십니다. 자,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펀드 investment performance to circulating testosterone, our findings are robust to extended to equity mutual fund 그랬는데, 뮤추얼 펀드에서도 equity mutual fund 롱 포지션 가는 사람들, 걔네들 상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들 선택하실 때 있잖아요. 어떤 헤지 펀드에 내가 가입을 할까 말까 보실 때 딴 거 보지 마시고 일단 펀드 매니저의 정면 사진을 부탁하세요. 정면 사진 부탁해서 제 웹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업로드 시키시라니까. 그래가지고요, 이게 FWHR 몇인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 속하는구나. 그 디스트리뷰션 나오잖아요. 몇 퍼센타일이구나. 그리고 그 퍼센타일 숫자가 작으면 1등에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다운사이드 리스크 있을 수 있다. 과욕을 부릴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멜빈 티오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아크날리지먼트, 그 좋은 커멘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드바이스 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 누굽니까? 오, 앤디 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하버드 안드레 슐라이퍼, 그다음에 제레미 슈타인, 뭐 이런 분들도 여기 또 어드바이스를 줬고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파이낸스 리서치는 컨서버티브 내지는 뭐랄까 보수적인 걸 자랑으로 삼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같이 이런 페이셜 매스큘리니티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일단 기피하세요. 이건 수학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린 수학이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수학 미네소타에서 졸업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데 모든 게 다 수학으로만 다 완벽히 100% 해석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하고 그걸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은 이런 바이올로지컬 팩터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같이 나가야 된다. 하는 게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으로서 설명이 안 되는, 경제학
만으로서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여기에 이 양반들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들도 쭉 합성되는 거 나오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멜빈 티오 축하드립니다. 저도 참 이런 대가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노력 중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블룸버그에 보시면은 빌황 얘기로 넘어갑시다. 한 5분만 말씀드릴게요. 빌황, 그죠? 파이어 세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양반의 히스토리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양반의 히스토리가 뭐예요? 50 빌리언 달러, 거의 뭐 50조 원 정도 되는 자산을 굴렸다는 거죠. 이 양반이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일을 했었지만은 현대증권인가요? 어디서? 그 다음에는 줄리안 로버츠의 타이거 펀드에서 되게 어그레시브한 펀드 매니저로 이름을 날렸다고 그럽니다. 줄리안 로버츠는 사실 닷컴 버블 때 망하신 분이죠. 뭐냐면은 서로스 같은 펀드들이, 이건 탑저널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브루노 마이어의 논문에, 프린스턴 대학에 보시면은 남들 다 버블에 편승하고 있을 때, 그죠? 편승을 막 할 때 아니야, 절대 이거는 버블은 금방 깨질 거야 하고서 깨진다에, 버블 깨진다에 과감하게 베팅을 하시는 리스크 테이커예요. 그죠? 아주 그냥 야성이, 그냥 야수의 본능이 있는 분이에요. 줄리아 로버츠. 근데 그 중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람이란 거죠. 오른팔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그래가지고 그때 망하셨습니다. 네. 이게 리스크 테이킹 하면은 대박 아니면 쪽박, 이거 아시죠? 안타깝게도 그때 쪽박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또 누가 있었냐면은 뭐예요? 97년, 98년에 쪽박 나신 펀드 뭡니까? 앙드레 리. 사실 앙드레 리는요, 제가 핀테크 수업에서 꼭 말하는 사람입니다. 뭐냐면은 일단 97년, 98년 때 페레그린 증권이라고 있어요. 페레그린. 그게 동방 페레그린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했고, 홍콩에서 페레그린 증권으로 이 사람이 날렸던 채권 트레이더인데 그 팀에 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날려먹었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잘못하고 몰빵을 잘못하는 바람에 인도네시아 국채에다가 잘못 투자해가지고 그때 말아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같이 거기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뉴스에 보시면은 좌우지간에 그랬던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그랬고, 타이거 펀드에서 그랬었고, 앙드레 리는 제가 어디서 핀테크에서 얘기를 하냐면은 그 말아드신 다음에 노년동에서 O1이라는 핀테크의 시조새격인 인터넷 베이스드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세계 최초로 만드신 분이 앙드레 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테크니션으로 있었던 사람이 제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홍콩 친구인데 제 집에서 먹고 자면서 한 달 동안을 지냈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근데 좌우지간에 빌황은 저랑은 몰라요. 근데 저야 10살 어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알 리가 없죠. 근데 이분은 다 알다시피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분으로 이제 지내셨던 걸로 알고 있고, 불미스럽게도 안타깝게도 타이거 펀드 아이시아가 나중에 말아먹은 다음에도 계속 살아남아서 또 투자를 합니다. 자기 명성이, 레퓨테이션이 있으니까. 나는 배포가 큰 놈이야. 형님인데. 그죠? 그래요? 그랬던 분이 이제 중국에서 2012년에 문제가 됩니다. 내부자 거래로 걸려들어서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 프라임 브로커로 나중에 2015년부터 어카운트를 열고 도와줬다 그러는데 조심했어야죠. 컴플라이언스 오피서가 사실 빅데이터로서 이런 걸 가려낸다 그러면 페이셜 매스큘리니티 봤어야 된다는 거고요. 페이셜 매스큘리니티 안 봐도 스티브 디막의 AER 논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요, 여러분이 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기의 전력이 있는 사람을 피하는 거다. 그리고 내부자 거래 같은 불미스러운 그런 불법 행위에 있었던 사람, 관련된 연루됐던 사람들 멀리 하는 거다. 절대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뱅커들하고 트랜잭션 하지 마라 하는 게 AER라는 경제학 탑저널에 나온 논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골드만삭스에서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지 프라임 브로커 노릇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이어 세일 하는 상황이 닥칩니다. 네, 누가 그렇게 50조씩이나 되는 돈을 보면은 레버리지를 얼만큼 일으켰느냐? 5배 정도 튀겼다 그러죠. 5배. 자기 가진 돈이 10이면은 50 정도가 되도록 더 빌려가지고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좌우지간에 보통 헤지펀드들은 어느 정도 하느냐? 이남우 교수님이 연세대학교에 계신데 그분이 메릴 린치에서 일을 하셨었고 애널리스트로 공부하시는 업종이죠. 그거는
이 베팅하는 업종이 아니라. 근데 그분이 애널리스트로 일하시고 나서 헤지펀드 하셨을 때에 1.5배 정도 레버리지 하셨다고 그랬어요. 1.5배. 근데 이분은 몇 배? 5배. 자, 그러면 그분의 페이셜 매스큘리니티가 어떻게 될까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블룸버그에서. 여기 있으시네요. 자, 업로드 클릭합니다. 그러면 짜잔, 나왔죠? 1.92. 제가 몇이라고? 1.67. 엄청 높으시죠? 몇 등? 635등입니다. 물론 더 높은 CEO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CEO든 미국 CEO든. 그죠? 그렇지만은 적어도 한국 CEO들의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CEO들의 평균보다도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남자다. 상남자시다. 이분은 세일즈를 잘 하시는 분이다. 세일즈를 잘 하시는 분이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헤지펀드 매니저 하시면은 뭐다? 여기에 루엔티오 뭐예요? 그 논문에 의하면은 조심해야 된다. 알파가 오히려 낫다. 리스크 테이킹을 과도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 고르실 때 관상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딴 거 뭐 점이 어디 있네, 뭐 어떻게 됐네, 이거 필요 없고요. 그거 아니고, 그건 과학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탑 저널에 간 거에 의하면은 width to height ratio, 요것만 보라. 그걸 보려면 어디 가라? 제 웹사이트 여기 와서 뭐예요? 클릭해가지고 사진만 업로드 시켜라 하는 겁니다. 자, JPG 파일로 해가지고 그냥 업로드만 시키면 숫자 나오고 등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되셨길 바라고요. 다음번 펀드 가입하실 때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빌 황의 페이셜 매스큘리니티를 보여드렸는데 1.94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뱅커들 중에 미국 뱅커들도 뭐 그런 현상이 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백인들 중에도 그럴까? 네. 탐 먼테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은 골드만삭스 뱅커 중에 하나였어요. 2008년에 금융위기 닥치고 나서 그때 왜 폭탄 돌리기를 하고 그렇게 리스크 테이킹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모든 리먼 브러더스 망하고 베어스턴스 망하고 그죠? 홀 시스템이 다 갖다 망할 뻔했잖아요. 그죠?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완전 아작이 났었는데 2010년에 청문회를 하십니다. 그때 칼 레빈이라는 미시간주의 상원 의원께서 골드만삭스 뱅커들을 족칩니다. 니네가 2007년인가 그때 파생상품, 신용 파생상품 니네가 스트럭처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면서 금융공학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그걸 만들어다가 폭탄을 만들어 팔았는데 그게 600 million dollars, 6억 달러치 6천억 원 정도의 7천억 원 정도의 그 파생 상품을 복잡한 걸 만들어서 수학적인 거면 모든 거 다 될 줄 안다면서요. 모른다니까요. 밸류도 모르면서 그냥 만들어 놓고 남한테 팔아버렸어. 누가 팔았을까? 팔고 나서 그 세일즈 하시는 분 참 대단한 세일즈 능력이겠죠. 그죠? 양심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세일즈를 팍 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Boy, that was one shitty deal. 그럽니다. 뭐냐면은 자기네 팀들끼리 팀버울프라는 그 암호명인가 그 프로젝트명이겠죠. 그죠? 아주 이 600 million dollars만큼을 그죠? 자기네 클라이언트한테 팔아놓고서는 자기네들끼리 인터널 메일로 야 진짜 그 팀버울프 딜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좀 똥 같은 딜이긴 했어. 근데 쟤네 먹고서 뭐 폭탄 터지면 뭐 모르겠지. 이런 이메일을 자기들끼리 보내고 낄낄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는 이 상원 의원이 발견하시고선 족쳤어요. 니네 윤리 의식이 도대체 어디가 있냐? 그 쉐티 딜이란 거 한 놈, 니네가 맞지 너. 그러면서 한번 족치신 게 요거 청문회거든요. 근데 억울한 건 뭐냐면 요때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이 손 들고 막 선서하신 이 중에는 범인이 없습니다. 그 판 사람이 그 쉐티 딜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냐? 탐 만테그라고 그 파생 상품 세일즈의 헤드인데 이 사람입니다.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왜 그 자리에 없었냐면은 팔고 나서 2007년에 팔고 나서 스카웃돼서 메릴 린치로 가십니다.
이건 뭐 그냥 뭐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걸리지 않고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메릴 린치에 가가지고 뭐가 될까요? 금융위기가 터졌고 그 금융위기의 핵심이 뭐다? 바로 자기가 팔아먹은 그 상품들인데, 근데 자기를 스카우트해간 메릴 린치의 CEO, 그 사람은 잘려나갑니다. 메릴 린치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근데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잡혀 맥히죠. 그러는 와중에 이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따로 없어요. 목숨이 9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불굴의 생명력을 가졌다니까, 이 사람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 탐 만테그라는 사람이요, 지금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그 홀 그룹 있죠. 그 그룹의 넘버 2 가이. 예. CEO는 모이니한이라는 사람이고요. 넘버 2는 만테그입니다. 이 사람 탐 만테그. 그리고 COO입니다. 뭐냐면 마케팅, 세일즈 잘하잖아요. 나가서 파는 거 잘하기 때문에 세일즈맨으로 성공하십니다. 넘버 2 가이가 돼서 지금도 버티고 살고 있어요. 예, 자기를 뽑아준 사람은 잘렸는데 자기가 살아남아서 더 큰 위치로 갑니다. 형님이 돼야 되거든. 소셜 더미넌스를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차기를 노리신답니다. 지금. 예, 차기를 노리신다 하는 거. 탐 만테그. 네, 찾아보시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나오죠? 네. 나오시고요. 지금도 잘 살고 계시다 하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의 페이셜 매스큘리니티가 어떨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제가 또 제 취미 활동을 여기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 시켜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업로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업로드 했더니 짜잔 나왔어요. 몇? 1.94 1.946. 아까 이 그분 빌황 1.94랑 비슷하죠. 완전 데자부 아닙니까? 와, 580등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30%에 진짜 탑 매니저급의 이 뭐랄까 이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는 분들 그룹에 속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취 지향적이고요. 익세시브 리스크 테이킹도 하고, 그 다음에는 스트롱 세일즈맨이다. 엄청난 세일즈맨. 뭡니까? Selling their fund aggressively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뭐 하고 한다? Boy, that was a one shitty deal. 그렇게 된다고요.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뱅커드 세계에서, CEO들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웃어넘길 일이 사실 아니에요. 제가 지금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만큼 넓은 게 얼만큼 더 리스크를 많이 가져가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것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얼만큼 나오는데 하는 거는 앞으로 리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첨단의 리서치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우습게 들리시죠? 기존에 경제학 하시던 분들한테 우습게 들리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경제학이나 수학이 다가 아니다. 그렇다고 수학을 제가 완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컴바인할 뭔가가 필요하다. 그게 앞으로 전 세계가 해야 될 방향이다. 핀테크가 간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가야 된다는 거. 예, 말씀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